이거 실화야? 정감록에 2025년에 지도자가 바뀐다고 나와 있다고? 맞아. 그것도 그동안 3번 거절당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야. 헐, 그거 정말이야? 예언서들이 모두 2025년을 특별한 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징조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어.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다. 수백 년 전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정감록이라는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합니다. 한때는 민간 신앙의 상징처럼 회자되었고 또 한때는 미신이나 괴담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가 혼란기일수록 이 책은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정감록은 단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18세기 이후 전해져 온 다양한 구전과 필사본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내용의 핵심은 하나죠. 지금의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여는 인물이 바로 정도령입니다. 정감록은 이씨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인물, 즉 정도령이 등장해 백성을 이끈다고 예언합니다. 그는 무기를 들지 않으며 말보다 침묵이 많고 그가 어디를 향하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모인다고 묘사됩니다. 정감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5번, 불타고 물이 3번 넘치며 흙은 피를 먹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그때 10사람 중 9은 굶고 나머지 하나는 숨는다. 그러나 그 어둠 끝에서 10걸음 앞을 보는 자가 나오리니 그는 사방의 지혜를 모아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다. 이런 묘사는 단순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시대를 꿰뚫는 통찰처럼 느껴집니다. 그 인물은 누군가의 조력 없이 홀로 일어나고 화려한 권력 대신 백성의 무게를 어깨에 얹습니다. 말없이 준비해 온 사람, 조용히 이끌지만 중심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시대의 결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2025년의 사람들이 정감록을 다시 꺼내드는 걸까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분열된 민심, 복잡한 국제 관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본능적으로 기준점과 방향을 찾습니다. 정감록은 그런 시기마다 등장의 사람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나침반을 다시 꺼내들도록 유도합니다. 조선 후기의 또 다른 예언서인 격암유록과 남사고의 비결에서도 2025년 전후는 매우 특별한 시기로 묘사됩니다. 격암유록에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데 바람은 역으로 불고 물은 거슬러 흐르며 어리석은 자가 자리에 오르고 지혜로운 자가 골짜기로 내려가지만 그 끝자락에서 다시 하늘이 정돈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단순한 운세나 괴담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현 시대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흐름 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허경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인이라 칭하며 기존 정치권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화려한 권력 대신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고 무력이 아닌 사랑과 평화를 외치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도령의 특징과 허경영 신인님의 행보를 비교해보면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됩니다. 이름 없는 곳에서 시작해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모이게 되고 기존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무엇보다 오랜 시간 묵묵히 준비해온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이씨 왕조는 특정 인물이나 정권을 가리키기보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어떤 체계와 방식, 권력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령은 새로운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말수가 적고 화려하지 않으며 무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등장하면 백성은 스스로 모여듭니다. 정감록의 핵심 예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씨의 시대가 지나면 동방에서 정도령이 일어나 천하를 바로 잡으리라. 이 한 문장은 단순히 성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낡은 질서, 이미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그 혼란을 수습한다는 큰 흐름을 상징합니다. 정감록은 이런 흐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자는 작아지고 작은 자는 커지며 지혜는 낮은 곳에서 솟고 권력은 무너진다. 이씨의 기틀은 하늘이 도리어 무너뜨리고 정도령은 땅 아래에서 돋아난다. 백성은 그를 보지도 않고 따르며
그는 말을 하지 않아도 민심을 얻는다. 흥미로운 점은 정도령이라는 인물에 대해 정감록은 거의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족도 장군도 학자도 아니며 신분도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는 10걸음 앞을 보는 자요 검을 들지 않으며 그가 다가오면 산도 길을 내어주고 백성은 스스로 고개를 숙인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번갈아가며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는 힘있게 밀어붙이는 지도자를 원했고 누군가는 말보다 경청하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감록에서 말하는 인물은 무척 다릅니다. 말이 적고 힘을 내세우지 않으며 백성은 그에게 복종이 아닌 신뢰로 모입니다.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든 자는 흩어지고 소리 지른 자는 침묵하며 권세를 탐한 자는 어둠으로 사라지고 조용히 빛을 지닌 자만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서게 된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정치 구조의 변화, 제도의 개편, 그리고 국민의 가치관 변화까지 함께 겹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은 5번, 불타고 물은 3번 넘치며 흙은 피를 먹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그때 10사람 중 9은 굶고 나머지 하나는 숨는다. 경제의 위기, 기후의 변화, 국제 갈등, 민심의 분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이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들이 단지 상징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우리는 다음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둠 끝에서 10걸음 앞을 보는 자가 나오리니 그는 사방의 지혜를 모아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다. 이 구절이야말로 정감록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인용하는 문장입니다. 정도령이라는 인물의 핵심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한 구세주나 군주가 아닙니다. 시대를 꿰뚫어보고 흩어진 것을 잇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정감록 속 실제 예언 구절들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예언부터 들어보시죠. 세상이 태풍처럼 뒤집히리라. 오랜 질서는 스스로 무너지고 큰 자는 작아지며 약한 자가 강해진다. 이 씨는 구름처럼 사라지고 땅에서 솟은 정도령이 천하를 다스리리라. 이 문장은 시대의 대전환을 상징합니다. 권력의 교체, 사고방식의 전환, 사회 구조의 재편까지 포함된 거대한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정도령은 입이 무겁고 마음은 깊으며 칼을 들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 산으로 들로 피난하다가 어느 날 새벽 안개 속에서 그를 만난다. 이 장면은 정도령이 드러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도망치듯 떠나고 정작 가장 힘들 때 말없는 지도자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다음 예언입니다. 무기를 든 자는 흩어지고 소리 지른 자는 침묵하며 권세를 탐한 자는 어둠에 잠기고 말없는 자가 다시 중심에 선다. 이 구절은 지금의 정치 환경과 겹쳐서 읽힙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준비한 자가 결국 시대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민심의 움직임에 관한 예언입니다. 백성은 더 이상 권세를 따르지 않고 힘을 믿지 않으며 입이 아니라 마음을 따르고 그 마음이 향한 곳에 길이 열리라. 사람들이 겉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진심과 믿음을 가진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감록은 정도령의 등장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군사도 없고 권력도 없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한 자리에 있으나 그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바꾸고 그의 선택 하나는 천하를 바꾼다. 정치 권력의 재편에 대한 예언입니다. 남은 자와 남을 자가 다르다. 지금 크게 보이는 자는 사라지고 지금 작게 여긴 자가 남는다. 구군은 떠난 듯하다 돌아오고 천리는 가라앉은 듯하다 솟아난다. 구군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합니다. 예언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라의 운세가 한때 가라앉은 듯하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시기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상은 3번 뒤집히고 그 마지막 뒤집힘 뒤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 평화는 물소리 같고 그 지도자는 바람결 같으며 그의 이름은 사람들이 먼저 부르지 않고 그를 본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이 문장은 시대의 마지막 흐름을 예고합니다. 수많은 혼란과 격동 끝에 조용한 시대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정감록이 오늘날 다시 조명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조선 후기부터 전해진 다른 예언서들, 그리고 민간의 신점과 사주,
심지어 산속 무속의 전승까지도 하나같이 2025년 전후를 경계의 시기 또는 전환의 해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격암유록은 이런 구절을 남깁니다. 하늘은 갈라지고 땅은 꺼지며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지혜로운 자는 산속으로 들어가나 그 끝자락에서 다시 세상이 뒤집힌다. 백성은 진실을 따라 모이게 되며 하늘이 예비한 자가 모습을 드러내리라. 남사고의 예언도 정감록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시의 그늘이 바래고 물길을 거슬러 온 자가 중심에 서게 된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몰라보고 그가 일으킨 바람이 모든 불빛을 뜰릴 때 그제야 백성은 그를 따라 물가에 모인다. 현대에 가까운 민간 무속 신점 예언도 있습니다. 몇몇 무속인들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의 응보가 도래하는 해다. 그동안 쌓인 업과 인과가 한꺼번에 정리된다. 그 해에는 백성이 먼저 움직이며 지도자는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물러나고 숨은 자가 드러난다. 또 다른 예언은 전라북도 내륙 지역에 전해지는 마이산 얼음 솟는 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접히는 해. 얼음은 하늘로 솟아오르고 땅은 낮아지고 백성의 입은 무거워지고 눈은 땅이 아닌 하늘을 보게 된다. 정리하면 정감록, 격암유록, 남사고 비결, 무속신점, 지역 설화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이 예언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 흐름을 공유합니다. 첫째, 오래된 체제의 종말. 둘째, 백성의 민심이 스스로 움직임. 셋째, 이름 없는 자의 등장. 넷째,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 조용한 지도자의 부상. 다섯째, 국군의 전환이 2025년 전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감록을 시작으로 다양한 예언서들이 전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2025년 전후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말로 오지 않는다. 누군가가 크게 외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백성의 마음이 바뀔 때, 그때 하늘도 땅도 함께 바뀐다. 지금 대한민국은 2025년이라는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국가의 진로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정도령은 누구일까요? 정감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군림하지 않고 스스로 나서지 않으며 백성이 먼저 알아보고 자연처럼 따라 모이게 된다. 이것은 현실 정치에서 누군가를 직접 지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떤 인물을 찾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말 많은 사람을 원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을 원하는가? 정감록은 말합니다.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 성을 쌓지 않고 신뢰로 세우는 자. 그가 100년 혼란의 문을 닫고 새로운 하늘의 문을 열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지도자는 어쩌면 거창한 계획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잇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미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늘 가능성이고 그 가능성은 결국 국민의 선택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 그리고 나만 그런 건 아니라는 위안.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서 온 흥미로운 전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감각을 정리해주는 지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운 마음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정감록과 수많은 예언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2025년 현재를 지나며 여러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흐름을 정리한 이야기였습니다. 정감록을 비롯한 예언들은 2025년을 단지 변화의 해가 아니라 국군의 방향이 바뀌는 시기로 그려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시기는 수백 년 전부터 예고된 흐름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 운세, 사주가 말하는 미래의 키워드는 결국 국민과 선택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아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